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이 시간은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주장만 남기는 그런 평행선 토론 말고 좀 더 상대방에 대한 설득에 초점을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현역 정치인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국회에서는 여간해서 볼 수 없는 합의와 설득 좀 더 기대해보면서 두 가지 주제를 토론의 테이블에 올립니다. 먼저 청와대 여당 대 야권 그리고 경찰 대 검찰의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살펴봅니다. 마치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듯한 검찰의 수사, 충분히 제기될 만한 의혹이고 검토돼야 될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 다른 한편 여당이 주장하는 이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문제 또는 선택적 수사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른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를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은 국회 정상화가 최종 불발되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안개 속에 빠진 이 정국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그 방법도 토론해 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의 길을 찾아보자, 참 토론을 해보자고 마련한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이 기획 의도에 아주 잘 맞춰주실 세 분의 정치인 논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당에서 가장 핵심 멤버로 부상한 분들을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셨는데, 검찰 출신으로서 이 위원이 되신다는 거 어떻게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그 여당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위원회라는 특위를 꾸리게 된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검찰 출신으로서 또 이 특위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의라는 것이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절차,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데요. 지금의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과연 이런 기본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검찰에서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이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는 거니까 토론 자체는 요거 가지고 하진 않겠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송원석입니다. 송원석 의원께서는 여기에 거의 터줏대감이시로 가장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 토론 포맷에서도. 근데 지금 당의 상황을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직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전원 사퇴가 있고 난 다음에 전략기획부총장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을 갑자기 맡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도 그렇고 민생법안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등 해서 전국 현안이 지금 완전히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원래 당 내의 뭐 모든 살림살이를 예. 챙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어떤 과분한 자리를 좀 맡게 되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가 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한마디로 분골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예. 어려운 시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입니다. 사실은 패스트트랙의 굉장히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4+1 협의체 또 예산안 노민 멤버 이런 식으로 협의 테이블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안 진행되는 데에서 계속 제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또 당의 전체적인 그런 예산과 법안들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섭단체 3당이 이제 먼저 네. 예산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산 논의하는데 지금 들어가서 예산 논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선거법과 그 검찰 개혁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선거법은 저희 당의 이제 김관영 의원님이 맡고 계시고 검찰 개혁법 논의도 지금 이제 4+1로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고요. 예. 저 그 부분도 제가 또 참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진행할 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을 또 제가 대표 발의해서 예. 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검찰 개혁 법안들도 열심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적격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적격의 힘으로 또 뭔가 또 잘 좋은 결심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생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해 나중에 팟캐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예, 지금 앞에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 법안 처리가 또 산적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또 새로운 종류의 이 쟁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죠. 이 측근 비리에 관련한 어떤 수사가 결국은 이제 선거 개입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야권은 현재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민주당 백혜련 의원께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공수처법안 막 말씀하시려고 나오셨는데 네. 갑자기 문제를 논의하시게 돼서 어떠십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정치인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더킹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네. 떠오릅니다. 더킹이라는 영화에 보면 정우성 씨하고 그리고 조인성 씨가 출연을 하는데 검사로 출연을 합니다. 그중에 어떤 큰 방에 사건이 담긴 어떤 봉투들이 쫙 파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중에 하나를 어느 시점에 딱 꺼내드는 겁니다. 예. 김치는 숙성할 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그 대선에서 그 상대방 후보에게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을 꺼내들고 수사를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지금 검찰의 어떤 행태가 그것이 좀 연상되는 것이 이 항우나 총장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되다 지지부진하게 되다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 이송이 되고 지금 아주 폭포수처럼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막 수사의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도 올 초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고발 직후에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또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충분히 살만하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 아닙니까? 예. 진짜 검찰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공수처법보다 오히려 수사권 조정법입니다. 공정수사권. 예. 네.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그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금 4월 달에 이미 고발이 됐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영상과 자료들에 의해서 거의 지금 사실은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기소가 가능한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 당이나 다른 야당의 의원님들은 다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아주 그냥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반대로 지금 이런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어떤 수사의 공정성을 과연 가지고 하는 것인가? 결국은 검찰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심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더킹 이제 그 영화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정권 말기에 선거 앞두고 하는데 정권 중기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요. 정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말 검찰에 대한 불간섭이 네. 어떻게 보면 가져온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간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체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그냥 계속 남겨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검찰에서 어떤 스스로 그런데 검찰이라는 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는요. 매번 이번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 그런 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그 더킹의 그런 사태가 진짜 이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의 속성에 따라서 확실히 또 달라지는 면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 결국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분명히 정치적인 속성이 있는 조직이 특히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상당히 정치적 행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행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지체되고 있으면 이 선별성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걸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백혜련 의원님 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금년 초까지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두 분과 대법원장까지도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죠. 거기다 국정원장 세 사람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적폐청산 과정에 수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뭐 자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할 때는 거의 매일 수사 상황이 속보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과연 민주당에서 지금처럼 얘기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 정권 전 정부 쪽에 있던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현 정권의 직접적인 대상자들을 수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은 과연 검찰이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설마 이제 백혜련 의원님 검찰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믿습니다. 혐의가 있고
진술이 있고 증거가 나오면 그걸 따라서 조사하는 것, 수사하는 것은 검찰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급물살을 탄다 이런 표현보다는 황운하 이제 그 당시 울산 지방청장이 있을 때 했던 그런 부분들 2018년도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됐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거는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진술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련된 행정관을 지냈던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살을 당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이걸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니까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증거에 기반해서 혐의를 하나씩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정상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예.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더 씌우는 것은 오히려 현 정권이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꾸 한국당에서 비협조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의 당대표도 나가서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나의 지시에 따라서 당이 움직인 것이다. 해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수사를 지금 긴박하게 할 별 유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황운하 청장의 황운하 청장의 어떤 그 선거와 관련된 선거 개입 어떤 농단 사태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농단 사태 그리고 우리들 병원에서 이제 불법 대출이 일어났던 금융농단 사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권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치명적인 거고 특히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조사 결과가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정권 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혹여나 정말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불행한 사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도록 정말 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정말 진솔하고 진지하게 이 수사에 공정하게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 정권과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나간 역사는 뭔가요? 지나간 역사요.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염두에 두신 지나간 역사가 있을 것 그런 같아요. 행위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의 지속적인 대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거에 유사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자기의 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대응이 거기에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는 그런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데 대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의미셨나 보네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생각하신 줄 알았는데. 이해하세요. 굳이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적폐 수사 시기에는 방치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개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뭐 물밑에서 다른 교감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죠, 저희들이.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자유한국당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늦추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늦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검찰에서는 필요한 만큼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기소하는 것도 검찰에서 하면 되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보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과정에서 나온 더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지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듯한 어떤 정황이 보이는 그런 증거와 진술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적으로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니냐 네. 그렇게 검찰이 판단했을 개연성이 예. 있죠. 그 짧게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그 지금 이제 그러면 검찰의 그 행위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하시는 게 그 당시 경찰의 수사라든가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라든가 이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것은 총선 개입이,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었다고 얘기하는. 선거 개입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지금의 검찰의 굉장히 행위는 그러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은 미치는 거죠. 행위는 아닌가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그때 황운하 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첩보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억하지도 못할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수많은 그 첩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야당의 지자체장이 있는 그 첩근에 대한 비리 첩보 그 부분만이 경찰청에 첩보가 이첩이 되어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결과는 또 다 무혐의입니다. 예, 그 수사 내용은 이제 나중에 예.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자,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쟁점하셨는데 최이배 의원, 예, 제3자의 관점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3자는 아니고요. 그 패스트트랙의 가장 당사자시죠. 당사자입니다. 예. 감금을 됐던 예. 피해자로서. 저는 뭐 앞서 이제 백혜련 의원님이 그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맡으셨다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고 있으시죠.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검찰과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그리고 또 청와대 옆에서 이제 경찰이 편을 들면서 청와대의 경찰이 한 편이 되고 검찰과 싸우고 있는. 예. 참 묻지 못할 상황을 지금 한 정부 내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이제 좀 대칭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나경원 대표가 미국에다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권에 관련된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처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서로 공격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엄청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다가 또 확대 재해석하는 그런 뭐 경향이 뭐 정치권 내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딱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있다, 없다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 검찰에 있는 그 수많은 검사들이 다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각자 일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돼서 담당한 검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뉴스에 안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정권의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유세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예. 문제는 검찰이 또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언론에 나오면서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조금 담백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 이런 문제들을 자기 유리하게 정쟁에 끌어들여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예. 그 결론을 내는 데 동안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특히나 청와대가 해명이라고 계속하면서 그 김기현 울산 전 시장에 대한 그 첩보에 대한 관련된 내용 이첩한 사항 뭐 그리고 그걸 누가 제보했는지 뭐 이런 걸 막 시시콜콜 다 밝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밝힐 때마다 또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정쟁을 더 유발시키고 있고 또 검찰은 그런 상황에서 여당과 청와대와 더 싸우게 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서로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럴 때는 다들 말을 아끼고 좀 진중하게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에 감금됐던 피해자지만 제가 그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이나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 경찰에 출동하는 검찰 출동할 때 앞에 나서서 포트라인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전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권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일까? 네.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더 말을 줄이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할 일을 하게 놔두자라고 하는 어떤 예. 의미에서든 정부도 할 일을 하게 하고 뭐 북한과 미국 사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다는 네. 이제 말씀이신데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수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일은 하고 있을 텐데 언론 보도가 안 될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소 시점은 안 됐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검찰이 이제 저도 피해자 조사를 받고 왔지만 상당 부분 이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면 국회 와서 추가적인 자료를 또 가져갔습니다. 예. 뭐 자체적으로 자진 제출할 수도 있으면은 받고 아니면은 압수수색 형태로 와서도 가져가고 뭐 꾸준히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처음 적용하는 예. 또 사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나름 또 신중할 것이고 특히나 이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 타협에 대한 것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도 검찰은 자체적으로 지금 많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여야 정치권의 뭔가 결단을 또 기다리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세 분의 이 관련된 의견들 한번 쭉 다 들어봤고 이제 좀 쟁점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어쨌든 기다리고 뭔가 신중하게 진행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최이배 의원 말씀 받아서 지금 또 양당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거 지금 예를 들면 국정조사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께서 또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 먼저 최이배 의원 의견 드릴까요? 예. 저 뭐 계속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손을 뗄 수 있을까? 뭐 특검이라는 방식을 가지고서 검찰이 지금 현재 수사에 손을 떼게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예, 그래서 국감이든 특검이든 이거를 정쟁에 이용하려고 서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 수사가 정말 미흡하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누구든지 나서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쟁의 수단으로서밖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어떠십니까? 먼저요, 그 패스트트랙 수사와 지금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예.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최이배 의원은 그게 보도가 안 나올 뿐이지 예. 되고 예.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유재수 관련 사건이나 울산시장 관련 사건은 실시간 보도예요. 아주 실시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이게 맡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뭐 바로 그냥 사건 뭐가 압수수색 됐다 하면 바로 그냥 속보로 바로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뭐 진술을 뭐 했다 하면 어떤 진술을 했다 하는 것까지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공보규칙이 어겨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나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너무 저는 과도하게 지금 예.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수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도 그 언론에는 풀이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것 자체가 저는 지금 어떤 검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 자체는 저는 엄격하게 되고 공정하게 되고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정부의 어떤 집권 기구가 관련된 사건들은 저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기본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항상 수사에는 맞는 시스템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메스로 수술을 해야 될 부위를 정말 난도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예. 자체가 수사에 그렇다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수사가 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이고 이것들만 그 유재수 관련이라든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들만 계속 정강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예.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도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 다 양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현재까지는 아직 하기는 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국회가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가 마무리 시점에 와 있고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총선이 곧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저 국회에서 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부분은 양당이 조금 정치적인 레토릭의 말이라는 점이 예. 좀 크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네, 지금은 좀 검찰에서 저희가 이게 검찰 공정수사 촉구 대책위가 무슨 검찰을 압박하려는 예.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 초점이 사실은 두 가지에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이 사건들의 유재수 감찰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근저에는 뭐냐면 검경 간의 수사권 갈등이 자리 예.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래고기 한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그 건들이 결국은 이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를 앞두면서 저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경 그 공정수사 촉구 특위는 기본적으로 그 검경 간의 어떤 갈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될 수 있는 부분들 공정하게 예. 처리돼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그 패스트트랙 수사나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 같이 똑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이 사건과도 동일선상에서 함께 수사돼야 한다는 예.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 고민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검찰의 수사가 뭔가 불균형적이고 그다음에 속도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을 제대로 살리는 쪽이 현재 요구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송원석 의원.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특검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기 때문에 특검으로 해서 검찰을 우회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지금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7년 10월경에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보자의 신원은 공직자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 다른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다. 캠핑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거 캠핑장인지 선거 캠프인지 모르겠지만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송병기 결국은 제보자가 송병기 그 울산 부시장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동향에 대해서 파악해서 알려줬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 특이한 동향이 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김 전 시장 건을 문자로 보내줬고 그 뒤에도 두세 차례 문자를 더 보냈다. 청와대에서 해명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제보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검찰이 검사 경험이 있으니까 법조 관계자들은 예를 들어서 진술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여기에 알 수 없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도 확보해야 되니까 압수수색도 들어가야 되고 증거 인멸이 되지 않게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압수수색에 영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거 인멸 상황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정경심 노트북도 갑자기 없어져 조국 칩도 바꾼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고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검을 얘기하니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국정조사를 해서 국회에서 먼저 다루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또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정말 청와대가 계속 거짓말을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수사를 해라. 예. 그 검찰총장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불법 위법이 있으면 철저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라. 그 기조는 그대로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니냐. 그럼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수사에다가 침묵으로 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특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반대. 정치적으로 이로서. 검찰을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의 예. 수사를 정치적인 수사다.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정치권에서 나서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자체는 그렇게 실체가 없는 이야기들인 것으로는 판단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또 근거에 대한 판단들도 그 세 분이 좀 약간씩은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백현원 의원이 이제 제기하신 이 결국은 사실은 핵심은 검경 갈등, 그다음에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어떤 갈등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요. 지금 4월 달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이제 법안을 이제 패스트트랙에 네. 지정을 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정을 하자라고 네. 해서 지금 4+1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청와대 수사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회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네. 뭐 내용을 바꾸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을 혼자 뭐 민주당 여당만 만든다면 여당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야당들이 같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경 갈등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를 과도하게 한다. 또는 네. 경찰이 또 그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네.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법이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싸운다고 국회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관련된 것은 진짜 뭐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네. 지키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어느 특정한 기관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양새가 청와대와 검찰이 싸우는 과정에서 또 경찰이 청와대의 옆에 서서 경찰과 검찰에 또 저항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지금 상황인데 저는 모두 다 좀 이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안은 어차피 올해 12월 안에 이제 조만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론이 날 사안입니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이렇게 밖에서 수사 사항을 놓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내용이 더 보완이 돼야 되는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이후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사법 서비스를 예.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러한 관점으로 좀 이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검경 갈등의 모습이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마 뭐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경찰의 증거물을 검찰이 뺏는 예.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이제 또 영장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저는 검찰에서 예. 중요한 증거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사에 필요해서
그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경찰이 그것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영장청 그 압수수색을 검찰에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검찰이 받아주지 맞죠, 않을 당연히. 가능성이나 너무 높은데 경찰은 정말 불필요한 어떤 그 잡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검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마치 그걸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예. 비춰주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찰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좀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어떤 갈등 때문에 예. 좀 너무 그 냉정함을 잃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현욱 의원님. 근데 정말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그 아마도 이게 변사 사건이거든요. 예. 그 그렇죠. 변사 사건 수사 중에 그 변사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 같습니다. 그건 어떤 수사 협조를 통해서 서로 한다든지 그 유족에게 예. 양해를 구해서 뭐 양도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어쨌든 변사 사건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예. 그 영장을 아무 상의도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핸드폰을 가져가 버린다. 이거는 검찰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갈등을 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서로 양 기관이 갈등 중에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검의 지금 그 대검 차장이 최근에 국회에 와서 또 각 방에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좀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저희 여당보다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만나셔서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얘기를 예. 하고 또 거기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도 좀 길어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 수사 4월설까지 총선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 결국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약간의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동들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그 자극하는 면들이 훨씬 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데 그 아까 최이배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경찰은 사실은 어쨌든 뺏긴 건 억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도 못할 그 영장을 청구한 거는 좀 지나친 액션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놔두고 봤을 때 결국 이 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졌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검찰이거든요. 검찰이죠. 예. 결국 검찰이 노해버리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이번에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도 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억울함 을 표출하려는 예. 수사권 뭐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억울함 예, 예.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송원 선생님 지금 검찰 만나셨나요? 검찰에서 대검에서 네, 나온 저는 거. 뭐 경찰 자주 만납니다. 아니 근데 아마 법사위원 중심으로 만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예. 사개특위나 만나시진 법사위원 않으셨죠. 중심으로 예.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만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때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더 문제 아니에요? 때문에 저도 저기 수사대상. 법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고 법조인에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만날 수도 있죠. 예. 개인적인 친분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국민적인 문제가 되었느냐. 원래 이제 그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느냐 또는 도덕적 수준이 흠결사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거였는데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역량상으로도 이제 민정수석할 때와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 의혹 있다. 대개 그전에는 그런 경우에 다 이제 중도에 사퇴를 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장관으로서의 도덕적 흠결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 대상자가 갑자기 좌와 우 정파 간의 어떤 그 정파 대립 그런 식으로 이걸 어떤 성격을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성격을 이슈 전환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지금 이 사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민정비서관실의 특감 반원이 이제 갑자기 그 사망을 했는데 고인한테는 굉장히 참 그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안타깝지만 유서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 유서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미안하다, 괴롭다 이런 표현도 있으면서 내 핸드폰, 휴대폰을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럼 그 이 핸드폰,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안에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하명을 했는지 아니면 수사 상황을 개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케이스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빨리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을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 이 사안 자체가 황운하 청장의 어떤 그 선거 개입적인 어떤 그런 첩보적인 수사 여기에서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그 개입을 했고 또 현지에 내려가서 지금 현재 그 울산 시장인 송철호 시장하고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또 그 청와대 이제 행정관 그리고 또 다른 민간인 경찰이 증거를 덮을 수 있다는 이런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유서와 휴대폰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런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마치 경찰과 검찰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구도를 그렇게 자꾸 가져가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이슈 전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결국 백원우 비서관이 별동대라고 하는 특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보를 받았던 아니면 자체 생산했던 어떤 첩보를 만들어서 다시 하명을 하고 그것이 수사 상황으로 진전이 됐던 이 객관적인 실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슈의 본질인데 이것을 검찰하고 경찰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놓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자꾸 전환하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불순한 본질을 흐리는 불순한 시도다. 검찰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찰이 오버액션을 벌였고 따라서 그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가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이슈, 불순한 지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좀 송구하지만 그 돌아가신 특감반원의 경우에는 결국 그 울산에 내려간 것이 고래고기 한부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내려간 거 결국 그렇다면 그 검찰 수사관의 경우는 그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본인도 압니다. 근데 그 유서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에 오히려 가족을 고려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부분도 저는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그 매체가 바로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 그 안에 검찰의 문제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 울산에 내려간 것이 만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별건 수사로 압박을 했던 것이 아니냐 검찰이. 그래서 가족을 부탁한다는 가족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문구도 남기고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하명 수사를 거론을 하는데 하명 수사라는 건요. 이 첩보를 주고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명 수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명 수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에서 수사하고 그거를 지휘하고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명백하게 지금 밝혀진 것 같이 좀 세세한 부분들은 다르지만 외부의 첩보에 의해서 청와대에 들어왔고 그 첩보가 경찰청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첩됐다. 네. 이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저는 청와대에서 이거를 진짜 하명 수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요. 경찰에 안 내려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말하다시피 검찰과 청와대하고 갈등이 없었던 시점 아닙니까? 오히려 그 적폐 수사를 하면서 검찰하고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경찰하고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선거 개입을 하고 하명 수사를 하고자 했다면 저는 검찰에 내려보내서 수사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뭐 이제 이미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예상들인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누가 밝혀야 되냐? 이거는 청와대가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검찰밖에 밝힐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덮으려고 한다라는 의혹도 있는 근데 거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백희란 의원님이 이게 만일 진짜 하명 수사였으면은 경찰에 안 보내고 검찰에 보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와대가 이제 해명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네는 절차에 따라 이첩했을 뿐이다. 근데 처음에 저도 그 절차에 따라서 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수긍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근데 막상 행정관 한 분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안이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뭐 별건 수사를 있어가지고 심적 압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청와대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이제 남아 있는 핸드폰, 뭐 유서 그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결국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더 수사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그 협조를 해서 조속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와대도 더 이상 이렇게 뭐 쓸데없는 해명 하지 말고 빨리 검찰에 협조해달라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게 그 백혜련 의원이 단순한 변사 사건이어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압수수색한 게 좀 이례적이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변사 사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변사 사건에서 변사 사건 그런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당연히 이러한 유류품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빨리 검찰이 좀 진행을 해서 하는데 다만 이제 검찰의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피의 사실 공포에 대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피의 사실 공표가 이제 뭐 과연 이게 또 검찰에서 흘러나왔는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나온 건지는 또 덧타봐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여당은 무조건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검찰이 다 흘린 거다라고 또 막 몰고 갑니다. 저는 그것도. 근데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정보는 맞지 물론 않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뭐 그 기자들이 또 취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차별하게 모든 걸 그렇게 이제 피의 사실 공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제가 한다면 단순한 변사 사건이 아니고 의미 있는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핸드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사 사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동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밝히는 게 그게 근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이라는 것이 그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수사 중에 검찰에서 너네는 하지만 우리가 학계 가고 가져가 버리는 거는 싸움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변사자의 거죠. 동기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경찰이 보통 하는 일인데 그걸 검찰이 가져가는 건 이상하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변사 사건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특히나 그 변사자라고 하지만은 그분이 이 선거 개입 농단의 핵심적인 주역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걸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경찰을 안 믿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청장이라고 하는 현직 지금 대전지방청장 아닙니까? 당시 울산지방청장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관여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을 경찰을 만하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압수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서초경찰서장이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급히 해야 될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특히나 이게 지금 전체 시리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첩보가 들어와서 이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첩보가 들어온 것을 이첩하게 되면 그걸 원본 그대로 이첩을 하고 문서에다가 민원 서류 대장에다가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이미 밝혔듯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기가 윗분들이 보기 좋게 편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어떤 첩보를 생산해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걸 하명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기본적으로요. 그런 첩보 같은 게 이렇게 다양한 매체로 들어오죠. 문서 형태로 들어온 것은 그 증거가 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행정관이 정리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모든 범죄 그 생산 그 정보 생산 시스템이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보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공식 루트가 아닌 어떻게 별동대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이 부분은 뭐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여기서 끊고 왜냐하면 전반기 토론이 원래는 이거보다 10분 전에 좀 끝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치열하게 붙어서 제가 일단 좀 유지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들이 또 아마 의견들 보내주셨을 테니까 일단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송아랑 문자캐스터.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송아랑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깊어지는 갈등, 감찰 무마 하명 수사 의혹을 풀 방법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고수님, 특검 갑시다. JK님,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게 이미 정치 검찰입니다. 집신님, 검찰이 선거 개입이라고 프레임을 걸고 기자들이 받아쓰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요? 문자로 1632님, 민주당은 검찰 개혁보다 검찰 길들이기, 검찰 내 편 만들기 아닌가요? 콩으로 윤근수님, 권력 눈치 안 보고 잘하고 있는데 왜 검찰을 비판합니까? 콩 아이디 K7588로 시작하시는 분, 수사 시기를 검찰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자로 1256님, 어느 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자기 편에서 보면 다 무겁게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로 5803님, 백혜련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니 검사의 정치성을 알고 경험하지 않았나요?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송아랑이었습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시간상 뭐 몇 가지 좀 축소해서 이제 뭐 전달이 좀 됐고요. 뭐 내용들은 대부분 좀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요. 핵심적인 문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뭔가가 협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막 있었다가 확 다시 예상한 거긴 했습니다만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예. 이게 막판에 이렇게 된 이유 뭔가요? 제 의원님? 일단 4+1으로 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예산에 대해서 협상에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 협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지역에 대한 챙기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협상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협상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을 지금까지 한국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입장선회를 하면은 우리 너무 전략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나름 강경파에서는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러한 양쪽의 의견 모두가 제가 보기엔 아주 단시간 내에 나경원 대표가 협상을 마치 성사시킨 것처럼 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으로 가는 과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문제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확실히 좀 협상이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었다라고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513조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60조가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 부분을 감액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계속 굉장히 고의적으로 이걸 지연을 했습니다. 전부 보류를 시키고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협의를 제대로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거를 예산으로 재정으로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주로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액이 한국당에서 얘기한 정액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4+1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법에도 없고 완전히 위법적인 어떤 그런 협의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한국당 부분은 다 빼고 일방적으로 하시든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연동형 비례제가 대한민국 그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과 다당제로 인한 굉장히 취약한 국회 견제 세력 이런 상황을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막후에서라도 어느 정도 합의되는 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문제의 발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내용보다 협상이라고 하는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절차도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언론에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다 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마라 하는 식으로 약간 언론 플레이를 네.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협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협상이 이제 나 대표가 이제 협상장에 가지 않고 네. 중단되니까 문희상 의장이 바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보니까 처음부터 이 고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언론 플레이에서 못 받게 만들고 못 받으니까 의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의 그렇죠. 시나리오였다. 예,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지난번 금요일 날 그때 이제 그 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본회의를 시작하자. 필리버스터를 우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래서 예.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께서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못 열겠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다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본회의장에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수 야당으로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국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협상력은 상당히 있으신 야당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도 많으신데. 예, 글쎄 제1야당이죠. 예,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근데 협상력 자체가 안 나오는 건 좀 이상한 것 4 플러스 같은데. 1 하니까 뭐 예. 숫자상으로는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좀 당했다. 예.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네, 어쨌든 가지고 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론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로 이게 오늘 우리 당에서 엄청난 전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1 협의체와 우리 당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 마지막까지도 자유한국당을 위한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 그것을 오늘 정말 명분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저는 패착을 한 거 아닌가. 정말 예. 언론 마지막 플레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언론 플레이는요. 예. 저희 당에서 지금 그것이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자체를 모릅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언론 플레이를 안 하기로 그럼 합의했을까요? 언제 언론에 나가는 건 서로 알고서 어떻게 보면 얘기가 저는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미 어제 정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이 결국 이 4+1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면 나설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좀 예. 그 선회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 많이 이제 좀 합의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많은 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판에 어떻게 이렇게 아까 최이배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강경파의 반대 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한교안 대표가 반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 한교안 대표가 여태까지 취해온 노선을 보면 굉장히 투쟁 일변도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뭐 결사항전에 자살해 싸우겠다 이런 기조로 예.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 같은 거 상당수 예. 부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나경원 대표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문을 열어주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의 네, 발로 제가 최이배 의원님. 저기 송환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있어서 그 4+1로 그 협상을 하는 것이 이제 유법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다가 이게 12월 2일이면은 이게 우리 법률상 이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 네. 그래서 예결위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11월 30일로 끝난 겁니다. 이번에. 당연히 더 이상 예결위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4+1을 가지고 그 협상체로 예산까지 하게 된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안을 통과를 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그 513조를 가지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부담스럽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야당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4+1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아까 이제 송원석 의원님도 이제 이 초대형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4+1에 또 예산 협상에 들어간 이유도 그것 하나입니다. 예. 지금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결국은 한국당만큼 저희도 그 삭감 의견을 계속 냈던 야당으로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의견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 협상 테이블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무튼 국회에서 4+1 협상을 통한 선거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그리고 이제 예산까지 예. 결국 모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유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4+1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국회는 그 교섭 단체 간의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뭐 그 국회법에 보니까 조문들이 대개 교섭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또는 합의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4+1이라고 한다 그러면 교섭단체가 아닌 군소 정당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반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1야당인 거대 한국당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운영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예. 거고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는 11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이미 부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은 뭐 당과 당이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만 모이더라도 30명 이상인가요? 그렇게 예. 하면 수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드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라고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 중요한 부분 그거 아까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그 황 대표가 강경 기조에 맞지 않아서 혹시 네. 협상이 중도에 된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난 이후에 당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쇄신이라든지 혁신 이런 네. 말씀을 하셨고 통합도 말씀하시면서 원내 대표도 이제 1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바꾸는 것까지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체가 새로운 원내 대표가 나오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론 나 대표가 잘 해왔지만 예. 여당과의 협상 측면에서 협의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봤을 때 황 대표의 강경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협상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론 플레이를 해서 명분 쌓기에 우리 한국당이 이번에 좀 당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 예. 두 번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만 다 돼서 짧게만. 네, 지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기본적으로 협상의 자세를 가졌다면 이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예. 책임은 전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모든 협의를 반대로 오로지 반대만을 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4+1 협의체가 결국은 다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제가 마무리 평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평가도 안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석 자유한국당 의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세 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송은석입니다. 언석. 예, 저도. 예.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